돈을 더 많이 벌지 않는 이상 급격히 불어나는 리볼빙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가 될 우려가 큽니다. 안녕하세요, 덕현입니다. 크리스마스와 해피 뉴 이어를 외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춘이 지났네요. 입춘에 개구리가 깨어나나요? 코로나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시간은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 오늘은 요즘 20대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3년 사이에 무려 87%가 증가했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? 바로 시작할게요! 여신금융에는 여러 금융사가 존재합니다. 여신금융회사라는 게 무엇이냐면 한자어로 줄여, 믿을 신, 믿고 준다, 대출을 해준다는 말이에요.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다는 거야. 여러분 카드 사용하시죠? 저도 카드 참 좋아하는데요. 카드사도 여신금융업에 속해요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한카드, 현대카드, 국민카드 이런 등등의 카드사는 단순히 발급된 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대금 납부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. 여러 가지 대출을 해주는 일도 같이 한다는 거죠. 카드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.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수수료이고요. 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를 사용하면 한 달에 한 번 카드 대금을 납부하잖아요. 카드사도 마찬가지로 가맹점에게 정산을 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점이나 다른 중간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. 카드사에서 대출을 쓰는 사람보다 그냥 결제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을 텐데 정부에서 수수료율을 낮췄으니 카드사에서는 더 이상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겠죠? 구독과 좋아요. 두 번째 방법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. 카드사에서는 어떤 대출을 해주고 있을까요? 결국 오늘도 대출 얘기네. 대출 재밌지 않아요? 재밌다고 해.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현금 서비스, 두 번째 카드론, 세 번째 리볼빙.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? 신용카드를 사용 중이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. 혹시 헷갈리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. 20대 연령층에서 리볼빙 사용이 급증했다는 뉴스 내용이에요. 3년 내에 87%나 증가했습니다. 모르고 사용을 했건 자금이 부족해서 사용을 했건 간에 20대는 다른 30, 40대층보다 비교적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죠. 신용카드를 사용한 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금융활동이나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런 리볼빙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면 돈을 더 많이 벌지 않는 이상 급격히 불어나는 리볼빙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가 될 우려가 큽니다. 경험담이야. 왜 이렇게 진심이 묻어있어? 나도 20대니까. 리볼빙의 풀네임이 일부 결제금액 2월 약정 서비스예요. 설명해보자면 결제금액 일부를 2월에서 다음 달에 내겠습니다 하는 서비스예요. 이번 달에 청구되는 금액의 100%를 다 내는 게 아니고 100% 중에 일부 10%나 20% 하는 금액을 다음 달에 낼 수 있게 2월 하는 서비스가 바로 리볼빙입니다. 이달에 최소 결제 금액으로 몇 프로를 낼 건지는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. 설정한 최소 결제 금액을 이달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2월 되는 금액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2월 결제일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. 그런데 이달에 현금이 좀 부족해가지고 8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달 최소 결제 금액을 80%만 납부하고 3월 달에 20%를 납부하는 거죠. 이자와 함께. 그럼 3월 달에는 내가 쓴 카드값, 전월 리볼빙 금액 20%, 여기에 이 리볼빙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거예요. 이해가 되시나요? 다음 달에 현금이 여유가 있어서 이 청구되는 금액 전체를 납부하면 상관이 없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. 리볼빙을 가입해놓고 중간에 해지를 하지 않으면 이 지옥이 시작돼요. 웰컴 투 헬. 2월 달에 최소 결제 금액을 결제하고 20%가 3월 달로 넘어갔죠? 이 상황에서 리볼빙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3월 달에 총 납부 금액에서 80%만 결제가 되고 나머지 20%가 자동으로 또 4월 달에 넘어가요. 자막. 카드값, 리볼빙 이자. 이 넘어간 4월 달의 청구 내용을 보면 이 당월에 사용한 또 카드값, 2월 달 리볼빙의 원금, 3월 달 리볼빙의 원금, 그리고 리볼빙의 이자. What? 이걸 해지하지 않으면 4월 달 총 납부 금액에서 또 20%가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예요. 계속 넘어가는 거야. 이게 쌓이고 쌓이는 원금도 문제지만 금리는 최저 5%부터 최고 24%까지라고 합니다. 금리는 뭐가 결정한다고 했어요? 어? 뭐라고 했죠?
뭐라고 했냐고요? 신용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우리에게 최저금리는 꿈의 금리죠. 5%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 거고 우리들 같은 평민들은 대체적으로 10% 중후반대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. 리볼빙은 이자가 굉장히 센 편입니다. 자칫 잘못하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. 리볼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지금 한번 확인해보세요. 아마도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띠로리. 카드를 개설할 때 내용을 잘 안 읽어보고 그냥 전체 동의를 누르면서 가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벤트성으로 나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소개하듯이 가입하면 뭐 커피 쿠폰 같은 거 준다면서 팝업 창이 뜨기도 하고요. 리볼빙 광고가 되게 많더라고요. 커피 쿠폰 준다고 하지 마. 리볼빙 광고하지 마세요.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리볼빙 광고가 아닌가 맞는가를 분별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신용카드는 당장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더라도 사용이 가능하죠. 내 통장에 빵원이 있어도 먹고 싶은 거,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요. 포인트도 주고 할인도 해주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건 소비가 쉬워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계획을 잘 세워서 사용해야 합니다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이상 석현이었습니다. 안녕! 커피 쿠폰 준다고 하지 마. 리볼빙 어떻게 거든요? 전 쓴 적이 없습니다. 그럼 아까는 뭐야? 너무 화냈어요? 그게 아니라 내가 20대라는 거에 놀란 것 같은데? 컷!